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21대 총선에 새롭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이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당투표를 할 경우에 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리포트입니다. 기존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라면 오히려 단순하게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곧 치러질 21대 총선은 지역구 대표로 253석을 그리고 비례대표로 47석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현재 20대 국회와 인원 구성은 동일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47석을 투트랙으로 선출한다는 점이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먼저 비례대표 총 47석 중에 17석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즉 정당 득표율대로만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253석과 지금 말씀드린 비례대표 17석은 우리가 지금까지 치러왔던 과거의 총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7대 이후의 총선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럼 17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대표 30석이 있겠죠. 바로 이 30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배분한다는 점이 기존 총선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이 30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연동형 캡 30석 또는 그냥 캡 30석과 같은 용어가 나오는 맥락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캡은 상한선 정도로 번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비례대표 47석 전체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배분하지 않고 이 중 30석만 적용했기 때문에 이 30석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상한선, 즉 캡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동형 캡은 30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300석 중 10%에 불과한 이 30석 때문에 왜 난리가 난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는 30석은 기존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만큼도 의석을 가져가지 못했던 소수 정당을 위해 마련해 둔 건데, 여기에 원내 제2당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들어오는 바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정당 지지율은 30% 안팎에 불과한 미래통합당이 최종적으로는 과반 의석을 가져가는 결과까지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정당 지지율 40% 안팎의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제2당으로 밀려나게 되고, 원래 최대 혜택을 받아야 할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의 소수 정당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패스트트랙에 태워가면서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된 겁니다. 여기에 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추진 발언이 더해지며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심화되었는데요. 현재 여권 지지층은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지만 총선이 채 2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위성정당을 앞세워 의기양양한 보수진영과 달리 진보진영 내에서는 교통정리되지 않은 몇 가지 대안만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메커니즘이길래 미래통합당의 과반 의석까지 점쳐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김어준 총수가 다스베이다 101회를 통해 21대 총선에서 예상되는 정당별 의석 분포를 시뮬레이션하여 제시한 건데요. 김어준 총수는 유시민 이사장과 더불어 현재 진보진영의 양대 스피커로 맹활약하고 있고, 특히나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갖는 파괴력을 일찍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해왔죠. 따라서 이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변형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 총 47석 중 17석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 즉 정당 득표율만으로 의석을 배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산이 정말 단순해지는데, 이걸 병립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역구 선거와 무관하게 이 섹터 안에서만 정당 득표율만으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37%니까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 섹터 안에 배정된 17석 중 37%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버리고 6석을 가져가는 결과가 나왔죠. 같은 방식으로 정의당 득표율이 13%니까 17석에 13%, 그래서 2석을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구자유한국당인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정당 득표를 몰아줄 예정이고,
보수 진영 유권자들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정당 득표율은 0%,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은 38%로 예측돼 있고요. 그래서 의석수를 계산해보면 미래통합당은 0석, 미래한국당은 7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비례대표 총 47석 중 17석을 제외한 나머지 30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고 했죠. 이걸 연동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비례대표제이긴 한데 지역구 선거 결과를 같이 고려하여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선거와 연동돼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계산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골격은 비례대표제인 만큼 먼저 전체 섹터, 즉 300석 중에 각 정당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가져가야 할 의석수를 1차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각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도 별도로 확보하는 의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차 계산값에서 각 정당이 지역구에서 확보한 의석수만큼을 차감하고 부족한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례대표제가 지역구 선거와 연동이 돼 있다는 거죠. 정의당 득표율이 13%니까 원래 비례대표제만 놓고 본다면 정의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13%인 39석을 가져가야 하죠. 그런데 정의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수가 2석 있기 때문에 이를 차감하고 부족한 37석만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부족분을 전부 채워주지 않고 절반만 채워주기 때문에 연동형 앞에 준이라는 말이 붙게 됐고, 이 부족분의 절반조차도 30석만을 가지고 채워주기 때문에 최종 계산이 살짝 복잡해졌으나, 그렇다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만큼 어려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준연동형인 만큼 각 정당별 부족분의 절반값을 모두 구한 다음에 해당 정당이 30석 중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 비율을 한 번 더 계산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경우 부족분의 절반이 18.5석이고 이것이 해당 섹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이기 때문에 30석의 20%, 즉 6석을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민생당으로 한 번 더 살펴보죠. 민생당의 득표율이 4%니까 원래 비례대표제만 놓고 본다면 전체 300석 중에서 4%인 12석을 가져가야 하고, 그런데 지역구에서 확보한 의석수가 3석 있으니까 부족분은 9석이 되겠죠. 이 9석의 절반, 그러니까 4.5석이 해당 섹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이기 때문에 30석의 5%인 즉 한 석을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세부적인 계산 절차를 전부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을 처리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몇 가지 디테일은 큰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생략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지역구 선거 의석을 싹쓸이하죠. 따라서 1차 계산값에서 차감해야 할 지역구 의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족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채워줄 의석이 없다는 거죠.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혜택을 받는 정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만큼도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소수 정당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종전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정당 투표를 할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만 놓고 보자면 유권자의 표는 100% 사표가 되는 겁니다. 물론 17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는 6석을 가지고 오지만 이보다 2배 가까이 섹터가 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단 한 석도 가져오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거대 양당 중 하나인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보자면 미래통합당이 정당 득표율을 38% 받아서 300석 중 38%에 해당하는 112석을 가져가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부족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함의가 담겨 있는데, 그동안 소선거구제로 치러졌던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구 자유한국당이 속된 말로 꿀을 빨아왔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져갈 의석이 없을 만큼 두 당이 지역구 의석을 싹쓸이해왔고, 이는 다수당에게 유리한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선거가 치러지는 바람에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따라서 거대 양당이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는 절대 도입될 수 없었던 제도였는데, 불완전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점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원내 5당 합의를 깨고 줄곧 선거제 개편에 반대해 오다 결국 선거법이 개정되자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를 몰아주는 전략을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를 몰아줄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면서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를 미래한국당에 몰빵해주면 이 미래한국당은 차감할 지역구 의석 자체가 전혀 없는 비례대표 전용 정당으로 기획됐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고스란히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해보죠. 미래한국당에 몰빵해준 정당 득표율이 38%라면 전체 의석 300석 중 38%에 해당되는 114석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겁니다. 지역구 당선 의원이 1도 없는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기 때문에 114석 전부가 부족분이 되면서 이 부족분의 절반인 57석이 해당 섹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30석의 62%, 즉 19석을 가져가게 되는 독식에 가까운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병립형에서도 17석의 38%인 7석을 가져가면서 총 비례대표 의석수가 26석이 됩니다. 모태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평타를 쳐서 118석 정도를 가져오게 된다면 미래한국당을 흡수한 이후 미래통합당은 144석이 되면서 가볍게 원내 제1당이 되는 거고요. 향후 친박신당이나 국민의당 등과 모종의 연대 또는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과반 의석도 충분히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종전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정당 투표를 더불어민주당에 할 경우 이 표는 100% 사표가 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에 대한 미래한국당의 독식을 전혀 견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통합당과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30석을 차지하기 위한 악의다툼도 무릅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다른 목소리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비례대표와 정당 득표율을 몰아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각 정당의 라인업이 마무리되고 유권자들은 종전과 같은 전략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메커니즘에 의해서 미래한국당이 가장 많은 연동형 의석을 가져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21대 총선이 기존 총선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수정당을 위해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미래한국당이 가장 많은 연동형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맥락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핵심적인 설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러한 설명의 베이스가 된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좀 생략을 했는데, 일단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다스베이다 101회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정당 지지율이 40% 안팎입니다. 그래서 정당 득표율이 다소 좀 낮게 이 데이터는 나왔는데,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역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어주지만 비례대표만큼은 대안적인 투표를 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해 왔습니다. 항상 지금과 같은 정당 분포 하에서는 정의당이 그 대안적인 투표를 흡수하겠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현재 지지율보다는 좀 낮게, 그리고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은 현재 지지율보다는 좀 높게 설정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그 정당 득표율을 전부 다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이 두 당을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태정당인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습니다. 공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미래통합당이 빠지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명칭만 들어가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미래한국당은 보수진영의 정당 득표율을 고스란히 다 흡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존의 총선 결과들을 참고해 보더라도 38% 정도의 정당 득표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당과 민생당의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도 그렇고 지역구 의석수도 그렇고 굉장히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가변적일 수 있는데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리포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